하이스쿨 골프 연습장은 구획이 네모 반듯하게 나뉜 주택가 한가운데에 있었다. 전장 200야드, 최신식 볼 공급 기계 완비 라는 간판이 붙어있고 녹색 네트 안쪽에서는 하얗고 조그만 공이 쉴 새 없이 날아다녔다. 마코토 부부의 맨션에서는 차로 약 20분 거리였다. 4시쯤 집을 나선 두 사람은 4시 반 전에 도착했다. 설명에는 5시부터 라고 팸플릿에 적혀 있었다. 역시 너무 빨리 왔군. 그러게 좀 더 천천히 와도 된다고 했는데. 마코토는 BMW의 핸들을 돌리며 말했다. 길이 막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 공 치는 거나 구경하고 있죠. 뭐 참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조수석에서 유키오가 대답했다. 초보자들 연습하는 건 아무리 봐야 그게 그걸 텐데. 골프 붐이인데다 토요일이기도 해서 손님이 꽤 많은 듯했다. 주차장이 거의 만차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간신히 빈자리를 찾아 차를 세운 후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입구로 향했다. 도중에 전화 부스가 나타나자 유키오가 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미안하지만 전화 한 통만 해도 되겠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며 물었다. 그럼 난 먼저 들어가 있을게. 그래요. 그렇게 대답했을 때 그녀는 이미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골프 연습장 현관은 패밀리 레스토랑처럼 밝고 화려했다. 마코토는 유리로 된 자동문을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회색 카펫이 깔린 로비에는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리는 손님이 몇 있고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있는 카운터에서는 컬러풀한 유니폼을 입은 여직원 둘이서 손님을 상대하고 있었다. 죄송하지만 여기에 성함을 기입해 주시겠습니까? 빈자리가 나면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종업원 하나가 말했다. 상대는 스포츠와 별 인연이 없어 보이는 뚱뚱한 중년 남자였다. 옆에 검은 캐디백이 놓여 있었다. 뭐야, 사람이 그렇게 많아? 남자가 마뜩 잔타는 듯 묻는다. 네, 20-3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하는데요. 할 수 없지. 남자가 마지못해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로비에서 서성대고 있는 사람들은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골프가 붐이라더니 정말인가 보네 하고 마코토는 새삼 깨달았다. 접대와 무관한 탓인지 그의 직장에는 골프를 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마코토는 카운터로 다가가 골프 교실 설명회를 참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자 종업원 하나가 안내 방송이 나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그때 유키오가 현관으로 들어섰다. 마코토를 보자 곧장 뛰어오는 그녀의 표정이 아까와는 조금 달랐다. 미안한데 좀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아무래도 가게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내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가게는 일요일에는 문을 닫지만 토요일은 다무라 기코와 아르바이트생이 영업을 하고 있다. 지금 바로? 그렇게 묻는 마코토의 목소리에서 노골적인 불쾌감이 묻어나왔다. 응 하고 유키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골프 교실은 어쩌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을 거야? 미안하지만 당신 혼자 참석해요. 난 택시 타고 갈게. 나 혼자? 마코토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쩔 수 없지. 미안해요. 유키오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듣다가 신통치 않으면 그냥 집에 가도 돼요. 물론 그럴 거야. 정말 미안해요. 그럼 나 가요. 유키오는 종종 걸음을 치며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코토는 다시 한숨을 살짝 내쉬었다. 화가 치미는 걸 어떻게든 참으려는 것이다. 화를 내봤자 결국 자신만 비참해질 뿐이라는 걸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마코토는 로비 한 기퉁이에 있는 골프숍을 구경하기로 했다. 골프숍 안에는 골프채와 각종 골프용품,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진열돼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별 흥미가 일지 않았다. 사실 마코토는 골프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었다. 기본적인 룰과 일반 골퍼들의 당면 목표가 100타를 깨는 일이라는 것 정도만 겨우 알 뿐이다. 그래도 100이라는 스코어가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인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것은 아이언 세트를 보고 있을 때였다. 바로 옆에 바지 정장 차림의 여자 다리가 보였다. 그 여자가 마코토를 향해 서 있다고 느꼈다. 그가 시선을 돌려 힐끗 올려다보는 순간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아니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2초의 공백이 있었다. 상대 여자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그 여자가 이런 데 있을 리 없다고 생각을 바꾸고 그럼에도 역시 그녀임에 틀림없다고 결정하기까지의 시간이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미사와 지즈루였다. 머리를 짧게 잘라서 분위기는 조금 변했지만 틀림없었다. 미사와 씨가 웬일로 이런 곳에? 마코토가 물었다. 골프 연습하러요. 지즈루는 손에 든 클럽 케이스를 흔들어 보였다. 아, 그야 물론 그렇겠지. 마코토는 가렵지도 않은 볼을 긁었다. 타카미야 씨도 당연히 그렇겠죠? 아, 응, 뭐 그렇지.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어서 마코토는 내심 기뻤다. 혼자인가? 네, 타카미야 씨는요? 나도 혼자야. 아, 저기 좀 앉을까? 대기 손님들로 로비 의자는 빈자리가 거의 없었지만 마침 벽 쪽으로 나란히 두 자리가 났다. 두 사람은 그곳에 앉았다. 놀랍군, 이런 데서 만나다니. 그러게요. 저도 잘못 봤겠지 했어요. 지금 어디 살지? 시모키타자와예요. 시모키타자와예요. 이런 신주쿠에 있는 건설회사에서 하고요. 역시 파견사원? 네. 우리 회사와 계약이 끝난 후에는 삿포로에 있는 본가로 간다고 들었는데 그걸 다 기억하세요? 지주루가 미소를 짓는데 하얗고 건강한 이가 드러나 보였다. 짧은 머리가 아주 잘 어울리는군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미소였다. 삿포로에는 가지 않은 건가? 가기는 갔죠. 하지만 곧 돌아왔어요. 그랬군. 마코토는 말하면서 손목시계를 보았다. 4시 50분이었다. 5시면 설명회가 시작된다. 약간의 초조함을 느꼈다. 2년 몇 개월 전 어느 날의 일이 뇌리에 되살아났다. 유키오와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 밤이다. 마코토는 어느 호텔 로비에 있었다. 거기에 지주루가 나타나게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리라 마음먹었다. 미사와 지주루야말로 운명의 끈으로 이어진 여자라고 그 순간에는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지주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유는 모른다. 마코토가 알게 된 것은 그녀와는 이어질 운명이 아니라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제외하고 보니 그때의 불길이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마코토는 새삼 자각했다. 지주루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붕 떠오르는 느낌이었다. 오래도록 품어보지 못한 감미로운 설렘이었다. 다카미야 씨는 지금 어디에 사세요? 지주루가 물었다. 나는 세이조에 살아. 세이조? 그러고 보니 전에 들은 적이 있네요.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가 말했다. 벌써 2년 반이 넘었죠? 아이는요? 아직 없어. 안 낳았어요? 안 낳았다기보다 안 생겼다고나 할까? 그렇게 말하면서 마코토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 그렇군요. 지주루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어야 하나 어쩌나 갈피를 못 잡는 것이리라.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예정은 있는 거야? 그녀의 표정을 살피면서 마코토가 물었다. 지주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안도하는 자신의 마음을 마코토는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녀가 독신이면 어쩔 건데 하고 또 다른 자신이 물었다. 여기는 자주 오나? 일주일에 한 번요. 여기 골프스쿨에 다니고 있거든요. 골프스쿨? 그러자 그녀가 네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2달 전부터 이곳에 다니고 있다고 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시작되는 초보자 코스인 듯 했다. 즉 마코토와 유키오가 이제부터 수강하려고 하는 코스였다. 마코토는 자신도 그 코스의 설명회를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 그래요? 여기는 2달마다 수강생을 모집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매주 만날 수 있겠네요? 그렇겠지. 하지만 그는 이 우연을 복잡한 심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곳을 유키오와 함께 와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지주루와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아내와 같이 다닐 거라는 말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 안내방송이 나왔다. 골프스쿨 설명회에 참석하실 분은 카운터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었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클럽 케이스를 들고 지주루가 일어섰다. 이따 견학하러 가지. 아이 싫어요. 부끄럽잖아요. 콧등을 찡그리며 그녀가 웃었다. 마코토가 맨션에 돌아보니 현관에 유키오의 구두가 놓여있고 안에는 무언가를 볶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거실로 들어가자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유키오의 모습이 보였다. 어서 와요. 꽤 늦었네. 그녀가 프라이팬을 흔들면서 큰 소리로 말한다. 어느새 8시 반이 넘어 있었다. 당신은 몇 시쯤 돌아왔어? 부엌 입구에 서서 마코토가 물었다. 1시간 전쯤에요. 저녁 준비하려고 서둘러 왔죠. 그랬군. 거의 다 됐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요. 저 말이지. 재빠른 손놀림으로 샐러드를 만들고 있는 유키오의 얼굴을 보며 그가 말했다. 오늘 거기서 옛날에 알던 사람을 만났어. 어머 그래요? 나는 모르는 사람? 그렇구나. 그래서요? 오래간만이라 식사라도 같이 하자 싶어서 근처 레스토랑에서 간단히 먹고 왔어. 유키오의 손이 움직임을 멈췄다. 그녀는 그 손을 목덜미 근처로 가져갔다. 그래요? 당신은 어차피 늦을 것 같아서 가게에 골치 아픈 일이 생겼대서 말이야. 그 일은 금방 처리했어요. 유키오는 목덜미를 긁적거렸다. 그리고 맥없는 미소를 띄었다. 그렇겠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미안해. 어떻게든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신경 쓰지 마요. 아무튼 만들었으니까 나중에라도 배고프면 먹어요. 그럴게. 그건 그렇고 어땠어요, 골프스쿨은? 아 하며 마코토는 일단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딱히 이렇다 할 건 없었어. 커리큘럼이 있고 거기에 따라 잘 가르치겠다. 그게 전부였어. 마음에 들어요? 글쎄,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하고 마코토는 생각했다. 미사와 지즈루가 거기에 다니는 이상 유키오와 같이 갈 마음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골프스쿨에 다니는 것을 단념하기로 했다. 문제는 어떤 말로 유키오를 설득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있잖아요. 그가 할 말을 찾고 있는데 유키오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먼저 말을 꺼내놓고 이제 와서 이러기 정말 미안한데 나 좀 곤란한 상태예요. 응? 마코토가 눈을 크게 뜨고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곤란하다니 무슨 뜻이야? 이번에 2호점을 새로 오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점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좀처럼 좋은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요. 최근에는 일자리가 많아져서 취직하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회사를 고른다잖아요. 우리같이 작은 데는 선뜻 오질 않네요. 그래서 오늘 기코 씨와 의논했는데 앞으로는 나도 되도록이면 토요일까지 일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확실히 쉬는 날은 일요일 뿐이라는 거야? 그렇죠. 유키오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눈을 약간 치뜨고 마코토를 보았다. 그가 화를 낼까봐 노심초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그는 화가 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지금 전혀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 그럼 골프스쿨을 다닐 상황이 아니겠군. 그래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는데 정말 미안해요. 유키오는 손을 앞으로 모으고 머리를 숙였다. 그럼 당신은 못 가는 거지? 응 하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그렇군. 마코토는 팔짱을 끼더니 그 자세 그대로 소파 쪽으로 걸어갔다.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그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골프스쿨은 나 혼자 다녀야겠네. 애써 설명회까지 나갔으니. 화 안 나요? 남편의 태도가 유키오로서는 의외인 듯 했다. 아니 이제 이런 일에는 화내지 않기로 했어. 아 다행이다. 또 화내는 거 아닌가 하고 조마조마했거든. 요. 그런데 일소는 부족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됐어 이 얘기는 이걸로 끝내자고. 단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가고 싶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늦은 거야. 응 그러지 않을게요. 그럼 됐어. 마코토는 테이블 위에 있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채널을 야구 중계에 맞췄다. 왕 감독이 이끄는 거인 군단은 올해 완성된 도쿄돔에서 주니치를 상대로 고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은퇴한 에가와 투수의 빈자리를 누가 메울 것이냐 하는 것도
하라 선수가 이번에야말로 홈런왕을 쟁취할 것이냐 하는 것도 아니었다. 어떻게 하면 유키오에게 들키지 않고 전화를 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마코토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미사와 지주루와의 재회를 떠올리기만 해도 몸이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그녀의 웃는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다. 설명의 도중 실제 연습 광경을 견학하는 순서가 있었다. 마코토는 지즈루를 비롯한 수강생들이 강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공을 치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았다. 그가 있다는 것을 안 지즈루는 긴장이 되는지 몇 번이나 실수를 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마코토 쪽을 돌아보며 분홍색 혀를 쏙 내밀었다. 견학이 끝난 후 마코토는 눈 딱 감고 그녀에게 식사를 제안했다. 집에 가봐야 먹을 것도 없고 해서 먹고 들어가려던 참이야. 그런데 혼자 먹는 건 재미없잖아. 변명하는 듯한 그의 말에 지주루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았어요. 같이 먹어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마코토가 보기에 그녀가 예의상 할 수 없이 그러는 것 같진 않았다. 지주루는 전철을 타고 골프 연습장에 다닌다고 했다. 마코토는 그녀를 BMW 조수석에 태우고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파스타 전문점으로 향했다. 유키오와는 같이 간 적이 없는 곳이었다.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마코토는 지주루와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생각해보니 같은 회사에 다닐 때는 둘이서 찻집에 조차 간 적이 없다. 마코토는 참으로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와 보내는 시간이 마치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았다. 같은 느낌이었다. 그녀와 얘기를 나누니 화제가 끊임없이 샘솟았다. 자신이 마치 달변가라도 된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녀는 까르르 웃고 때때로 얘기했다.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닌 그녀의 경험담 중에는 마코토가 미처 몰랐던 유익한 내용도 있었다. 골프는 왜 시작했어? 다이어트를 위해서? 마코토가 질문했다. 어쩌다 보니 하게 됐어요. 굳이 말하자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할까요? 변화시킬 이유가 있었어?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이 부초 같은 생활을 그만둬야 한다고. 다카하미야 씨는 왜 시작하려고 하시는데요? 아, 나? 마코토는 대답이 궁했다. 아내가 권해서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냥 운동 부족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지주루는 그런대로 납득하는 듯했다. 레스토랑에서 나온 마코토는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사양했지만 그다지 싫어하는 눈치가 아니어서 마코토는 한 번 더 강하게 권유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순순히 그의 뜻을 받아들였다. 의식적이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식사하는 동안 지주루는 마코토의 결혼 생활에 관해 일절 묻지 않았다. 물론 그 역시 유키오에 관한 얘기나 유키오의 존재를 느끼게 만드는 화제는 입에 담지 않았다. 그런데 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주루가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오늘은 부인이 외출했나 봐요? 그렇게 들어서 그런지 말투가 조금 딱딱한 것 같았다. 일을 하니까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 지주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그녀는 마코토의 아내에 대해 전혀 묻지 않았다. 그녀의 집은 선로 바로 옆에 있는 3층짜리 아담한 아파트에 있었다. 고마워요. 그럼 다음 주에 봬요. 차에서 내리기 전에 그녀가 말했다. 응,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골프 스쿨에 다니지 못할지도 몰라. 그때까지 마코토는 다니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렇군요. 바쁘신가 봐요. 지주루가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다. 조금, 하지만 간혹 만날 수는 있을 거야. 전화해도 괜찮지? 전화번호는 식사 도중에 알아두었다.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네, 고맙습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릴 때 마코토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다. 손을 잡고 끌어당겨 입을 맞추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상상에 그쳤다. 그녀가 배웅하는 모습을 백밀러로 보면서 그는 차를 출발시켰다. 골프 스쿨에 다니기로 했다고 하면 그녀가 기뻐할까? 베개에 머리를 묻은 채 마코토는 생각해 보았다. 빨리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끝내 전화할 기회가 없었다. 앞으로는 매주 그녀를 만날 수 있다. 그런 생각만 해도 그는 소년처럼 가슴이 콩닥거렸다. 벌써부터 토요일이 몹시 기다려졌다.
이런저런 생각에 몸을 뒤척이던 그가 문득 정신을 차려 보니 옆 침대에서 잠든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다. 오늘 밤은 아내를 안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